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산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지만 이전에는 꿈에서도 생각지 못한 일을 겪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이네요. 이 모든 게 전 남편 때문이긴 하죠. 이혼하고 벌써 4년 정도 흐른 것 같네요. 인간 같지도 않았던 전 남편과 있었던 일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되던 무렵부터 꽤 잘 살게 됐어요. 아빠가 자영업을 하셨는데 장사수완이라고 하나요? 꽤 능력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것에도 부족함을 느껴본 적 없이 자랐고 반 친구들하고도 두루두루 잘 지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성격 좋은 아이로 통했죠. 공부도 중상위권에는 들었기 때문에 별로 힘든 기억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대학에 가고 얼마 안 돼서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시는 일이 생겼어요. 급작스러운 심장 문제라고 했는데 긴급수술을 받은 엄마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빠와 저는 너무 갑자기 닥친 일에 충격이 컸어요. 막 대학에 입학해서 그저 행복할 날들만 꿈꾸던 저는 어쩔 줄 몰랐고 이런 비극이 제게 닥쳤다는 걸 인정하기 힘들었어요. 게다가 지금까지 몰랐던 엄마의 속사정을 알게 됐죠. 그건 바로 엄마가 친구한테 큰 돈을 빌려줬다가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숙이 걔가 애경이한테서 돈 다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영미돈까지 다 끌어서 해외로 가버린 거잖아. 애경이가 미숙이를 좀 좋아했어. 재산 물려준다는 말에 딸님이 시집갈 때 성대하게 해주려고 믿고 맡겼는데 그렇게 다 들고 튈 줄 누가 알았겠어. 에휴, 영미도 틀어놓았댄다. 아니 걔가 그런 식으로 친구들 배신할 줄 꿈에도 몰랐지. 엄마 장례식에서 조심조심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엄마 친구분들 이야기를 듣고 저는 혼자 숨어서 펑펑 울었어요. 엄마가 그러지 않아도 저희 집이 저 하나 결혼 못 시킬 것도 아니었는데 뭘 그렇게 많이 해주고 싶으셨을까? 그 엄마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저도 아빠도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더 힘들었죠. 하지만 49제가 끝난 후 아빠는 정신을 차리시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윤지야, 엄마는 착하게 살다 갔으니 좋은 데 갔을 거다. 우리가 기운내서 씩씩하게 살아야 네 엄마가 저 하늘에서도 걱정 없이 지낼 거 아니겠냐. 그러니 우리 다 털어버리자. 떼먹은 돈 같은 거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봤자 우리만 손해야. 상대는 줄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속 끓인다고 바뀌는 거 있어? 엄마가 살아 돌아오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 다들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일 열심히 하면서 살면 되는 거다. 그게 엄마를 기쁘게 하는 일이야. 아빠는 제가 엄마 친구분을 원망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장례식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저는 엄마 돈을 사기친 사람에게 분노가 생겼고 매일 그 일을 곱씹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가 걱정되신 아빠가 먼저 털고 일어나기로 결심하신 거죠. 아빠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희에게는 엄마 죽음이 너무나 큰 상처와 슬픔이었지만 그렇다고 엄마 친구를 계속 원망하며 제 삶을 망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진짜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거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 일로 한 가지 다짐하게 된 게 있었는데 괜찮은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남들 보기에도 쉽게 무시받지 않을 직업을 가지면 사람들이 함부로 생각하지 못할 거고 저를 선뜻 속여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원도 다니며 여러 자격증도 땄고 남들보다 먼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죠. 그것도 9급이 아닌 7급으로요.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1년은 적당히 공부하고 놀기도 하면서 지내고 나중에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는 적당한 직장을 찾으려고 했었던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웬만한 자격증도
척척 따면서 장학금도 받고 공무원 시험 준비까지 한다고 하니 아빠 친구들은 아빠만 보면 제 칭찬을 하곤 했어요. 윤지 아빠는 윤지 보면 잘 만나겠어. 어떻게 저렇게 똑 부러지는 딸을 낳았대? 우리 애들도 저렇게 제 할 일 알아서 하고 뭐라도 준비하면 좀 좋아. 아직도 게임이나 하고 있으니 원. 에휴, 이 사람아. 다들 재능이 다르고 잘할 수 있는 것도 다른데 뭘 그래? 물론 우리 딸이 좀 잘나긴 했지. 라며 아빠도 좋아서 싱글벙글 하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부쩍 늙으신 아빠가 저를 보실 때마다 자랑스럽게 웃는 얼굴을 보면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에는 대학교 4학년 졸업 전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아빠는 신이 나셔서 가게에 오는 손님들마다 서비스를 주시며 자랑을 하느라 바쁘셨어요. 우리 딸이 대학교 4학년인데 이번에 7급 공무원 시험에 붙었잖아요. 그러면서 장학금도 다 받았다니까요. 우리 딸 진짜 잘했죠? 그래서 제가 기분 좋아서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빠가 그러시는 게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저렇게 다 집어주다가 손해보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더라고요. 아빠, 이제 그만해. 그리고 이렇게 오는 사람마다 잔뜩 끼워주면 뭐가 남아.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시험 합격한 애들도 있어. 너무 그러지 마. 무슨 소리냐. 딴 애들이 어려운 시험 합격한 게 뭐. 그런다고 네가 붙은 게 쉬운 게 되냐? 너도 아무나 되는 시험 본 거 아니잖아. 네가 어떤 심정으로 공부했을지 아빠는 상상도 안 간다. 그러니 네가 그동안 마음 많이 쓰고 이렇게 좋은 결과 냈다고 막 알려야지. 안 그래? 그리고 우리 이 정도 퍼준다고 손해보고 그러지 않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그럴 사람이냐? 라며 아주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아빠는 동네 재래시장 안에서 제일 큰 마트를 운영하셨는데 비록 동네 장사였지만 아빠는 꽤나 운영을 잘 하셨어요. 그런 아빠였으니 손해볼 일은 안 하실 거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많이 퍼주니 살짝 걱정을 했던 거죠. 그만큼 아빠가 기쁘시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 괜히 울컥했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마트 일을 거들기도 했어요. 돈도 쓰지 않고 쏠쏠하게 모았고요. 다들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비싼 명품을 사는 재미에 산다고 했는데 저는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빠져서 통장에 쌓여있는 돈을 보며 흐뭇해했죠. 그러다가 아빠 생신이나 명절 때에는 제가 크게 한턱 쏘기도 했고요. 그렇게 2년쯤 지났는데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윤지야, 이제 너도 여행도 다니고 재미있게 살아. 아빠한테만 뭐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언제까지 일만 할 거야? 응? 걱정 마, 아빠. 아직은 내가 일하는 게 재미있어서 그래. 남자 만날 때 되면 만나겠지. 그때 되면 아빠가 나한테 돈 써달라고 해도 내 남친한테 돈 쓰느라 바쁠걸? 그러니까 내가 해줄 때 그냥 가만히 있어. 해주는 대로 받으라고. 원, 녀석.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저의 결혼을 바라고 계신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라서 그때 처음으로 누구를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네요. 그러다가 저는 어느 대학으로 1년간 파견을 나갔는데 거기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대학원 조교였는데 썩 일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늘 지적당하고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야 했죠. 보니까 정신이 따로 가 있는 것 같길래 한 번은 제가 먼저 조교실에 가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며 이 남자가 뭘 하고 있나 슬쩍 보았죠. 그랬더니 그 바쁜 중에 변리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게 떠올라 어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은근슬쩍 남편이 할 일을 도와주었고 지적당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도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몇 달 흘렀는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는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면서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자기가 정말 용기 내서 말한 거라고 물러서지 않길래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아, 정말 박윤재님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7급에 파견까지 나오시고 자격증 준비하는 저로서는 그저 부러울 뿐이에요. 지금 하는 대학원 공부는 계속할 생각 없으세요? 저는 남편의 부러움 섞인 말은 못 들은 척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네, 제가 계속할 공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한계가 느껴져서요. 그래서 지금 변리사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도 제가 교수 될 거 아니면 돈 잘 버는 직업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저 그런 회사 갈 바에는 그냥 학교에 있으라고 하셔서요. 그런데 저는 지금 공부가 적성에 안 맞으니까요. 사실 저도 일반 회사보다는 좀 남다른 일을 하고 싶기도 해요. 물론 대학원 공부하면서 따로 준비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이 시간만 지나면 저도 당당히 돈 잘 버는 사회인이죠. 지금 저게 월급이라고 해봐야 쥐꼬리만도 못하지만요. 그렇게 자기 미래의 꿈에 부풀어 말하는 모습에 저의 과거가 겹치기도 했고 자꾸 짠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자신을 투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어느새 남편한테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있었고 그렇게 한 번뿐이라던 만남은 2번, 3번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남편과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안쓰러웠던 것 뿐이었는데 취향이 비슷한 데도 있어서였는지 저는 그 사람과 제가 잘 맞는다고 멋대로 생각해버리게 됐어요. 당시 저의 상사가 휴일이고 뭐고 시간을 안 가리는 사람이라서 데이트 중에도 일 때문에 연락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태도를 싹 바꿔서 일처리 이야기를 한 후 전화를 끊고 다시 편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보더라고요. 윤지, 너는 일할 때는 완전 딴 사람 같아. 자기 일에 열정적인 모습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나도 얼른 합격해서 너랑 어깨 나란히 하고 당당히 일하고 싶고 그러네. 지금도 당당해. 조교는 뭐 아무나 뽑아줘? 지금 하는 일도 대단한 거니까 너무 움츠러들지 마. 그리고 영민 씨 곧 시험 붙을 거잖아. 그러면 더 잘 나갈 거고 그것만 생각하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당분간 2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거 어때? 나 공부에 더 집중하고 싶어. 하루라도 빨리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떳떳해져서 윤지 너랑 만나고 싶다고. 그래, 우리 만나는 거 방해되면 당연히 그래야지. 나도 영민 씨 어떤 심정인지 잘 알아. 2주 아니고 3주도 좋고 한 달도 좋으니까 편하게 해. 고마워. 이런 말하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이해해주니 정말 마음 편하다. 이해하는 게 당연하지. 지금 영민 씨한테 정말 중요한 시기 아니겠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그리고 얼마 후 저는 파견 기간이 끝나 제가 있던 직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남편이 혼자 일을 하며 공부하는 게 걱정이 돼서 남편이 잘 처리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주기도 하고 시험 문제를 뽑아서 모의 테스트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남편도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남편은 시험에 떨어졌고 저도 약간은 실망을 했어요. 아빠는 제가 변리사 시험 준비하는 대학 조교를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제가 혼자 방에서 문자 보내며 킥킥대기도 하고 전과 다르게 한껏 꾸미고 나가기도 하니 눈치를 채실 수밖에요. 저는 아빠한테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남편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지만 제가 꽤나 좋아하는 것 같으니 가만히 계셨었죠. 그런데 남편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니 하루는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지야, 나는 말이다. 네가 좀 더 기반이 탄탄한 사람하고 만났으면 좋겠구나. 물론 사람을 지금 모습만 갖고 평가하는 거 안 좋다는 거 알아. 근데 그것뿐만은 아니고 그간 네가 그 영민이라는 사람한테 해주는 게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았어. 시험이야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붙겠지. 하지만 나는 네가 늘 더 맞춰줘야 하고 지켜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안 좋다. 부모는 자식이 더 나은 사람 만나길 바라는 게 당연한 마음 아니겠냐? 그러니 아빠가 한 말 흘러듣지 말고 잘 좀 생각해다오. 제가 남친한테 시간 맞춰서 계획표 바꾸고 숙제도 해주고
가끔 영양제까지 챙겨주는 걸 보셨으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가 갔어요. 아빠가 하는 말 무슨 뜻인지 나도 잘 알아. 근데 내가 대학 때 공부한다고 고생했던 게 자꾸 겹쳐 보여서 마음이 더 쓰이는 것 같아. 지금은 옆에 있어주고 싶은 게 맞는데 결혼을 할지 말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것까지 생각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 알았다. 지금까지 윤진이가 잘해온 거 안다. 그냥 아빠가 노파심에서 말했다고 생각해라. 아빠도 네 뜻이 어떤지 알았으니 더는 말 안 하마. 그러면서도 한숨을 푹 쉬시는데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빠 말대로 남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야겠다고 하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남편이 좋아서 다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만나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그날따라 쭈뼛거리더니 어렵게 말을 하더군요. 반지 케이스 하나를 꺼내면서요. 윤지야,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물론 지금 내가 시험도 떨어졌고 너보다 별 볼 일 없는 거 잘 알고 있지. 근데 나 너 없이 진짜 못 살 것 같아. 내가 꼭 시험도 붙고 너 평생 편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결혼하자, 응? 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바로 얼마 전 아빠한테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남편한테 그런 낌새라도 있었다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말이죠. 별다른 눈치를 못 챘던 저는 꽤 당황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매일같이 저를 붙잡고 설득을 했어요. 나 진짜 너한테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할게. 결혼하자, 응?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보다 잘 벌지 못해서? 물론 지금은 그렇지만 내 미래는 별리사잖아. 나 시험 정말 붙을 자신 있어. 나 한 번만 믿어줘. 영민씨, 나 영민씨 별리사 될 거라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 네가 그런 애 아니라는 거 잘 알아. 그럼 왜 주저하는데? 사실 결혼까지 생각은 안 해봤거든. 갑작스러워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영민씨가 매일 이러니까 마음 정리가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시간 얼마나 주면 돼? 일주일? 2주일? 그 이상은 안 돼. 영민씨, 일단 시간을 좀 갖자. 영민씨 공부해야 하잖아. 매일 나한테 이런다고 공부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대답해줘. 나를 위해서라도 꼭, 응? 저는 별 수 없이 2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그동안은 제 생각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한테 연락 올 때까지 공부만 하라고요. 알겠다고 한 남편은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이게 이제 와서 생각하니 사람 참 짜증나게 하는 건데 당시 저는 정말 뭐가 쉬웠었는지 사람이 짠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짠하고 안 됐다는 마음을 사랑으로 착각해버렸죠. 그래서 결국 2주를 채우지 못하고 남편한테 항복하고 말았어요. 결혼하자고 말한 거죠. 남편은 신이 나서 저한테 바로 달려왔고 그날 저희 집까지 억지로 와서 아빠한테 인사도 했어요. 아빠는 얼떨결에 인사를 받고 그닥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으셨지만 제 선택이니 잘 살기를 바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서두르는 바람에 저도 바로 돌아오는 주말에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하러 가야 했죠. 남편은 아버지가 중학생 때 돌아가셔서 시어머니하고 둘이 산 지 꽤 됐어요. 혼자 계신 어머니가 외로워한다고 혼자 나와 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인간은 혼자 살 능력이 안 돼서 그랬던 건데 그걸 아주 효자로 포장을 잘했던 거죠. 아무튼 저희는 빠르게 인사를 마치고 조촐하게 모여 식사를 했어요. 상견례 얘기는 한데 거창하게 하지 말자는 취지로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낸 거였죠. 한마디로 자기들 돈 많이 쓰기 싫다는 거였는데 저나 아빠는 그런 속내는 전혀 몰랐고요. 시어머니는 저나 아빠를 살짝 한 수 아래로 보는 듯 굴었는데 자기 아들이 아직 제대로 취직을 못해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려니 했어요. 이 말은 나중에 아빠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뭐 나는 윤지 너만 괜찮다면야 뭐라고 안 하겠다만 나중에 결혼하고 힘든 일 있으면 아빠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꼭 다 얘기해줘야 된다. 알았지? 그렇게 아빠는 저한테서
단단히 약속을 받아냈고 저와 남편은 얼마 안 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은 조교도 그만두고 온전히 변리사 시험 공부에 매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혼여행도 지방으로 2박 3일 잠깐 다녀온 게 다였어요. 저도 막연히 결혼식은 근사한 곳에서 하고 신혼여행도 해외 휴양지로 길게 갔다 올 거라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남편 사정상 제 입장만 고집할 수 없어 다 포기했죠. 하지만 앞으로 남편과 둘이 잘 살면 그런 것 좀 괜찮다며 스스로를 토닥거려줬어요. 그리고 남편이 공부하는 데에 신경 쓰이지 않도록 되도록 조용하려고 애썼고 용돈도 많이 주고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옷이랑 가방에 구두도 각자 색깔 맞춰서 다 준비해줬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해준다고 영민이 마음이 편하겠어? 물론 곧 시험에 붙을 거긴 하다만 그래도 영민이가 직접 뭔가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 없겠니? 이왕이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영민이는 공부만 할 수 있는 거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고민을 했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프랜차이즈 카페 하나를 해주기로 했어요. 본사에서 나와 매니저와 아르바이트생 교육시켜줄 테고 영민 씨는 사장 이름만 걸고 출퇴근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카페를 해주면 하겠냐는 말에 남편은 꽤 좋아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신이 났고요. 제가 카페 계약을 하기 전부터 시어머니는 남편이 카페 사장 됐다고 떠들고 다녀서 좀 곤란하기는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남편은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이 됐고 시어머니는 카페로 자기 친구들을 전부 초대해서 그 많은 손님들한테 전부 서비스로 음료와 디저트를 주더라고요. 그것도 다 매상에 들어가야 하고 본사에도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말이죠. 이제 우리 영민이가 마음 편하게 공부하겠어. 마누라가 준 돈 갖고 눈치 보여서 되겠어?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아껴 써야 하고. 영민아, 이제 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쓰면서 공부해. 그 말이 은근 신경을 건드렸지만 좋은 날 싫은 말하면 뭐하나 싶어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 시중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매출은 제 돈으로 다 채워 넣어야 했고요. 카페가 오픈하고 한두 달은 프랜차이즈 이름도 있고 해서 손님들도 꽤 있었는데 점차 손님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퇴근해서 들러보면 다른 카페들보다 손님이 확실히 적었어요. 저는 제 일이 있어서 나설 수 없었고 그럴 때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정작 남편은 태평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어찌 손님이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한 1년 버텼는데요. 남편이 카페에서 용돈도 얼마 안 나오는데 시간만 뺏긴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내 친구는 사업다운 사업해서 돈 펑펑 쓰던데 난 동네에서 저가 커피나 팔고 있으니 어디 나가서도 폼이 안 나고 내 친구가 그럴 거면 자기 회사에 들어오라던데 정말 그래 버릴까? 영민씨 사업해본 적도 없잖아. 지금 카페는 영민씨가 용돈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관리 편하라고 일부러 그걸로 한 거고 영민씨도 좋다고 했잖아. 근데 돈이 안 나오잖아. 돈이. 그 중요한 돈이. 진짜 친구 회사나 가버릴까 보다. 영민씨 공부 안 해? 공부 때문에 그거 하는 거야. 공부하는 동안만 힘들지 말라고. 그 카페 영민씨 사장으로 해준 거라고. 근데 카페 안 된다고 친구 회사 들어가겠다고 하면 공부는 어떡하려고? 그 친구가 나라면 꽤 좋은 자리 맡길 수 있다잖아. 한번 해보고 아니면 관둬도 되지 않아? 이제 와서 이런 말 좀 그렇지만 항상 적은 점수차로 시험 떨어지다 보니까 내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돈은 써야 되는데 남들처럼 하고 다닐 수 없으니 답답하고. 나도 일하면서 돈 좀 팍팍 벌어보고 싶어. 그렇게 해서 남편은 출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회사원다운 양복이 없다고 바로 백화점에 갔어요. 저는 카페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죠. 남편은 제 카드로 새 옷에 구두에 벨트, 지갑까지 싹 새 걸로 맞춰서 사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이걸로 기만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지쳐서 성격도 자꾸 삐뚤어지는 거라고 이해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출근을 했고
저는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였어요. 술을 잔뜩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온 남편이 대뜸 이러더라고요. 나 때려쳤어. 그 자식 아주 웃기네. 아니, 이름만 팀장이지. 이건 뭐 나를 신입 직원보다도 못한 일만 시키려 들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웃겨? 게다가 돈도 생각보다 적어. 아니, 내 나이에 팀장이면 연봉도 그에 응당하게 해줘야지. 아주 징그럽고 지 멋대로 부려먹으러 들어. 됐어. 나 안 나가. 저는 기운이 빠졌어요. 이제는 남편이 제 길을 찾아가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이러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실망한 제게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 화를 내기만 하더군요. 제가 며칠 후 대충 알아봤더니 남편 친구는 남편이 대학원도 나오고 그동안 사회생활도 좀 했으려니 하고 팀장으로 고용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일을 잘 못하고 자꾸 떠넘기니 좀 답답했나 보더라고요. 하긴 이제껏 공부만 한다고 집에 있던 사람인데 회사에서 팀으로 일하는 게 서툴렀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 친구 욕만 하며 화를 냈어요. 두고 봐. 이렇게 된 거 내가 별리사 딱 붙어서 그 자식 코 납작하게 해줄 테니까. 어디 나중에 지가 내 신세 안 질 것 같아? 그럼 이제 카페는 다시 좀 들여다볼 거야? 다른 사람한테 안 넘겨도 되겠어?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카페가 중요해. 진짜. 어쨌든 내가 네가 주는 용돈 갖고는 모자라잖아. 바쁘지만 출퇴근 들여다보는 건 해봐야지 뭐. 사실 남편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고 매니저가 거의 다 하고 있었어요. 다른 데로 간다는 거 제가 월급 더 주면서 붙들고 있는 거였고요. 저는 남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며 조금씩 지쳐갔어요. 남편은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한테 불편하게 군다고 저한테 화만 냈지만요. 그러더니 카페 안 되는 게 매니저 탓이라고 대판 싸웠더라고요. 결국 매니저는 관뒀고 저는 남편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돼서 자기 편 안 들어준다며 막 화를 내고는 그때부터 집에 잘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씹고 저는 왜 제가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고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제 처지가 서글퍼졌어요. 거기에 더해 시어머니까지 저를 괴롭혔고요. 네가 7급 공무원이라고 우리 영민이 기죽이니까 애가 일이 안 풀린 거 아니겠어?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말아먹는 거야. 책임져. 책임지라고. 카페에서 자기 손님들 공짜로 다 퍼먹어 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제가 자기 아들 인생을 망쳤다뇨. 1년 반 동안 제가 희생한 건 온데간데 없고 저한테는 원망만 남았더라고요.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게 육체적 부담까지 되어 당분간 휴직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못마땅해서 저를 들들 볶았어요. 그깟 일 좀 하면서 뭐가 힘들다고 휴직까지 하고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내가 이 꼴 보자고 며느리를 들였나? 저는 들은 척도 안 했고 시어머니는 말이 안 통한다며 중요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하고 가버렸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더군요. 그리고 주말에 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레스토랑에서 상견례가 있는데 제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거기 있다는 거였어요.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랑 어머니가 상견례에 왜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럼 네가 직접 와서 확인해봐. 이제 상견례 시작했으니까 아직 좀 있을 거야. 친구가 하도 난리를 쳐서 준비를 하고 나갔지만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레스토랑에서 제가 본 건 진짜 제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거기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본 거죠. 저는 너무 놀라 두 사람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버렸고 그런 저를 알아본 남편이 나오더니 막 끌어내더라고요. 그걸 막은 게 친구였고요. 친구인 걸 알아본 남편은 황당했고 저를 거기에 두고 쌩하니 예약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와 친구는 너무 어이가 없어 한참을 서로 얼굴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점차 이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저 사람은 다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 거였어요.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건 아빠가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니 좀 미루라고 했던 걸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그걸 이런 식으로 이용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는 같이 집에 왔어요. 예, 내가 네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우리 영민이 일 안 된다고 한 거 그냥 한 말 아니다. 내가 진짜 용한 데에 다녀왔는데 너랑 영민이가 그렇게 안 맞는단다. 네가 영민이한테 아주 나쁘대.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을 놈이가 어디 있겠니? 영민이도 너한테 질렀다 그러고. 솔직히 니들 1년 반 산 거 그게 뭐 산 거니? 더 오래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이야. 그러니 그냥 잠깐 불장난했다 치고 여기서 그만하자. 나도 살갑고 애교 많고 여성스럽고 우리 영민이 앞길 펴줄 며느리 드리고 싶구나. 우리 영민이가 공부하다 지쳐서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너 같은 애 좋다고 결혼한다 난리친 거지. 사실 니네 집 뭐 볼 게 있어? 시장에서 슈퍼하는 집 딸. 우리 영민이 아버지는 그래도 중학교 교사였어.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 집안인지 알겠어? 더 말하면 입만 아프니까 이제 갈라서자. 알았지? 영민 씨도 그러길 원해? 그런 거야? 그때까지 자기 엄마 뒤에 숨어있던 남편은 그제야 겨우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말 한숨이 나오고 후회가 되더군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겨우겨우 참았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몸이 안 좋은 데다 뜻밖의 뒤통수까지 맞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냥 제 짐을 챙겨 집을 나와버렸어요. 아빠한테 바로 갈 수 없어서 호텔에 짐을 풀고는 밤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다 이야기하라는 아빠 말이 그제야 떠올랐고 저는 하루를 호텔에서 지낸 후 다음날 집에 가서 아빠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에 전화부터 해서 카페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 하고 계약을 제가 했으니 남편이 와도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생했다. 일단 좀 쉬어라. 사람이 몸이 추슬러져야 마음도 추슬러지는 거야.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자. 아빠는 제게 죽을 끓여주고 약을 먹이고 재우시고는 제가 잠이 든 사이에 변호사 사무실을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전부 결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셨어요. 아무튼 제가 쉬는 사이에 일은 진행이 되었고 몇 주 후에 갑자기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꼴도 보기 싫어 전화 한 통도 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희 집 근처에서 저를 기다렸더라고요. 집까지 찾아오지 못한 건 아빠가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이게 뭐야? 결혼 사기 고소장이라니. 무슨 결혼 사기야? 내가 언제 사기를 쳤다고 그래? 그러며 저한테 맞고소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길래 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니 돌아가라고 차갑게 지르고 돌아왔죠. 그리고 아빠한테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물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더라고요. 먼저 아빠는 카페에 들어왔던 매니저가 아빠 가게의 알바였다고 하셨어요. 카페 알바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서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보라고 하셨대요. 내가 그렇게까지 했던 건 그놈이 영 못 믿어서였어.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엄마부터 너한테 자기 자식 돈 편하게 쓸 수 있는 일 찾아달라고 했잖냐. 그때부터 감이 왔다. 아빠가 이래봬도 시장 안에서 수많은 사람 상대하면서 어느 정도 사람 보는 눈은 있다. 네 결혼 반대하고 싶었다만 만에 하나라도 그놈이 좋은 사람이면 내가 딸 행복을 뺏는 거잖냐. 근데 너한테 돈 타갈 거 다 타가면서 카페까지 얻어내는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우리 건물에 카페 내라고 한 거야. 네, 지금껏 말 안 하고 있었지만 카페가 있던 건물은 아빠가 소유하고 계신 거였어요. 한평생 착실하게 살아오신 아빠는 돈 버는 능력도 있었고 그걸 어느 정도 불릴 줄도 아셨거든요. 아무튼 매니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해 전부 다 기록해 놓았고 남편과 싸우고 카페에 나간 후에도 두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전부 아빠가 알고 있었다고 해요.
네가 집으로 안 오고 계속 호텔에 있었으면 아빠가 찾으러 가려고 했다. 내가 말했잖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혼인신고 늦게 하라고 한 건 그놈을 더 알아보자고 했던 건데 그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상습인 것 같아. 알고 보니 남편은 대학 때도 직장 다니던 여자한테 저랑 비슷하게 돈을 갈취해 먹고 배신 때린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는 걸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제야 급해져서 저를 찾아와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윤지야, 있지.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이러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되잖아. 그래, 세아가. 이제 1년 반 살아놓고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저기요, 먼저 저보고 나가라고 한 건 할머니잖아요. 이보세요, 김영민 씨. 저랑 안 산다고 했잖아요.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잠깐 살아본 걸로 끊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라고? 당신들 사기 결혼이라는 게 증명하기 어려운 거라는 거 알고 막 나가다가 우리한테 증거 다 있다는 거 알고 이러는 거잖아. 그동안 댁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참, 내가 호구처럼 댁들 퍼줬던 거 증거 다 있고 결혼식 사진에 반지에 전부 다 미리 증거로 빼놓은 거 알고 돌변한 거잖아.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얄팍해? 제가 차갑게 뿌리치며 나가라고 하자 남편은 제 다리를 붙잡고 놔주지를 않더라고요. 안 돼. 이대로 가면 나 어떡하라고. 안 된다고. 나 윤지 너 처음 볼 때부터 좋았고 지금도 그래. 내가 너무 일이 안 풀려서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된 거라고. 그래 세아가. 우리 영민이 진심을 네가 이런 식으로 짓밟아서야 되겠니? 우리 좀 더 이성적으로 대화해보자. 그때였어요. 언제 오셨는지 아빠가 뒤에서 물바가지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오셔서는 두 사람 위에 그물을 확 퍼부었어요. 이 미친 인간들 같으니라고? 내가 말이야. 우리 마누라 사기꾼 때문에 잃고 정신 바짝 차린 사람이야.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내미 이 인생을 망쳐놓으려고 작정한 것들이 어디서 뭐가 어째? 내 마누라이를 거울 삼아서 우리 딸 만나는 놈은 끝까지 지켜보고 있겠다 마음 먹었거든. 그러니까 어디 날 상대로 고소를 하든 뭘 해봐. 해보라고. 근데 말이야, 니네 비싼 변호사 쓸 돈도 없잖아? 내가 이미 니놈이 다시 결혼하라는 여잣집에도 증거자료 다 보내놨어. 그쪽에서도 너 사기로 고소한대. 그러니까 우리 딸 괴롭히지 말고 니들 앞가림이나 하라고. 그 말을 들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아빠한테 싹싹 빌었어요. 아우 어르신 정말 한 번만 봐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나빴어요. 그러니 저희 모자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어서 썩 나가지 못해. 아니면 경찰 부른다. 아빠가 호령을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물에 홀딱 젖은 채 걸어마 나 살려라 도망을 갔고 그 뒤로는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집 근처에 와서 괴롭히지도 않았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와 다시 결혼하려던 여자집 고소로 결국 사기죄로 철창에 들어가게 됐어요. 징역 6개월과 8개월씩 선고받았는데요. 얼마 전 둘 다 나와서 지방 어디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네요. 저는 일하며 아빠와 함께 살고 있고요. 솔직히 결혼은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충격이 너무 컸어서요. 아빠와 오순도순 살며 제 일에 충실하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매일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